네, 목요일 인사이트 코너는 한지훈 캐스터와 같이 하는 코너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도 테마주 광풍 언제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로 과열해 초전도체로 옮겨간 테마주 열기가 초전도체 급락과 동시에 새로운 테마인 맥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양자 암호 관련주들까지 급등을 하면서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죠. 참 테마주 교체 주기가 빨라졌다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증시 조정 국면이 길어지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제도 전체 상승률 중에 가장 높았던 업종이 이제 테마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가 지수에 상단이 막혀 있고 주도주의 힘이 약해지면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다수의 테마주가 나타났는데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6개 소재 식품 여기에 맥신과 초전도체 등이 특징적입니다. 지수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소형주 거래도 늘어나면서 테마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뉴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얼마나 이 등락폭이 큰지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증시의 수급에도 영향을 꽤 미친다는 것 같은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매수로 돌아섰지만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8월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5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서 개인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모두 5조 3,60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올해 월 기준으로 가장 큰 순매수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증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은 전체의 6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의 테마주 형성 이후 개인의 관련주 거래 비중은 최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과 달리 충분한 정보나 증권가의 분석 없이 움직이는 테마주에서 개인 주도 장세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등 테마주의 경우 사실상 개인 독주작에 가까웠습니다. 네. 테마주 성격이 훨씬 짙은 초전도체주인 덕성과 서남, 신성 델타테크의 이달 개인 거래 비중은 무려 95% 그리고 94%를 기록을 했고요. 덕성의 경우에는 지난 18일 하루 개인 거래 비중이 99%를 넘기도 했는데요. 맥신주인 코닉 오토메이션과 나인테크, 휴비스의 최근 3거일 개인 거래 비중은 각각 94%, 96% 그리고 91%였습니다. 이 세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만 거래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도 힘들겠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라면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테마주라는 건 사실 항상 있어 왔어요. 유독 이번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좀 있나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맥신으로 이어진 테마주 열풍이 국내 증시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급증을 하게 된 건데요. 테마주가 단기간 노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장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란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혹은 투자 과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개별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올해 증시를 휩쓸었던 2차 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가 대다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은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에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됐고요. 에코프로 HN은 지난 3월 9일과 7월 25일 이렇게 두 차례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초전도체로 관련주로 꼽혔던 신성 델타테크는 이달 3일에 단기 과열 종목에 올랐고요. LS 전선아시아나 대우 ALD 4일, 원익 PNE는 17일에 각각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테마주가 극성이다 아니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국내 주도주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로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8일 6만 6,300원을 찍은 이후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거래일보다 0.75%가량 오른 6만 7,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현대차도 최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순매수 규모는 최대 146억 원인데요. 지난 8일 이후에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에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5월 고점인 6만 6천 원 수준에 다다르자 외인 수급은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며 주도주가 없어도 다음 장세에서 벌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시간은 넉넉하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또 최근 증시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기존의 반도체, 미디어, 엔터 업종에 더해서 지난 3개월간 소비자 서비스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이익 모멘텀이 돋보였습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3개월 새 5% 이상 상향된 업종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할인율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견조했던 업종과 테마 위주로 차익 실현이 집중이 됐지만 이 반도체는 예외적으로 2차 전지 시세 주도권이 분산이 되면서 이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시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는 인식 속에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라며 이 반도체의 주도주 지위는 기간 조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 인사이트 테마주 광풍 알아봤습니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